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노동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노무사 시험의 그야말로 첫 단추죠. 바로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에 대한 개념을 아주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열정 넘치는 예비 노무사님 두 분이 함께 하는데요. 어떤 게 제일 헷갈리던가요? 박사님, 저는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이런 단어들이 뉴스에서는 맨날 듣는 거라 익숙한데 막상 시험 문제로 딱 보면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엉키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요. 특히 실업자랑 비경제활동 인구가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둘 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나누는 건지 좀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야, 아주 좋은 질문들입니다. 바로 그 헷갈리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오늘 이 짱 박사가 에렌버그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이 모든 개념들을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도장 찍듯이 새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노무사 시험에서 대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위치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노동경제학의 모든 이론은요, 오늘 배우는 이 인구 분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 이 기본 개념이 흔들린다, 그럼 뒤에 나오는 임금 이론이니 노동 수요 공급 이론이니 하는 것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노동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기초, 바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춧돌을 단단하게 세워야만 그 위에 지식을 차곡차곡 안정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해요.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렌버그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그림을 통해서 전체 인구를 어떻게 나누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오늘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오늘 공부는 사실상 절반은 끝난 겁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에렌버그 교과서의 핵심, 노동시장의 전체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에이, 걱정 마세요. 저랑 같이 뜯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제일 위를 한번 보세요. 전체 인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게 보이죠? 바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박사님, 그럼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질문했어요. 이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에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지만 일자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실업자, 바로 이 둘을 합친 게 경제활동 인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요 하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부에만 집중하는 우리 학생들, 또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 은퇴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 박사님, 그럼 아까 저희가 헷갈렸던 실업자랑 비경제활동 인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구직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유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유레카. 둘 다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똑같지만 실업자는 나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그럴 의사나 활동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 이게 시험에서 함정으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분류가 머릿속에 좀 잡히셨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 두 가지를 배워볼게요. 그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이 지표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자, 수식을 한번 크게 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값이에요. 여기서 아래에 있는 분모,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만 15세 이상 인구를 말하고요. 위에 있는 분자, 경제활동 인구는 방금 배운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나 일할래요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에렌버그 교과서표 2.1인데요. 195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 여성, 위멘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950년에는 33.9%에 불과했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6년에는 무려 57%까지 엄청나게 증가한 걸 볼 수 있죠. 와, 진짜 극적인 변화네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 숫자 하나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다니 신기해요. 맞아요. 이처럼 경제 지표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지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지표 중 하나일 거예요. 바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죠. 자, 실업률 공식도 화면에 크게 띄워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서 분모를 생산 가능 인구 전체로 착각하는 실수를 해요. 하지만 실업률이라는 건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비율을 보는 거니까요. 분모는 반드시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엔 별표 5개 치세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아까 봤던 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가 비교적 꾸준한 흐름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실업률 그래프는 어떤가요? 위아래로 엄청나게 출렁이는 모습이 보이죠? 이처럼 실업률은 경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쑥 내려가고 나쁘면 가파르게 치솟는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살짝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핵심 내용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여러분의 사고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줄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것. 둘째,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도 구직활동도 없는 사람. 셋째, 경제활동 참가율의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 넷째,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면 오늘 공부는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다가 너무 지쳐서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실망 실업자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에 따른 공식 실업률은 과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구직을 포기했으니까 정의상 실업자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럼 분자에 있는 실업자 수가 줄어서 실업률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훨씬 더 나빠졌는데도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공식 통계가 현실을 100%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노동 경제학 실력을 한 단계 더 점프시켜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